구멍도 벽도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4월 22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8144님, 인천의 화물 기사입니다. 언제 터널의 끝이 보일지 최악의 민생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감이 없는 걸 위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바라보는 국민은 그저 답답합니다. 예, 저도 자영업을 10년 했을 때 빚이 늘어나갈 때 똑같은 이야기 매일 했습니다. 아유, 너무 좀 공감이 가고요. 힘내십시오. 스푸트니크님, 러시아가 원래 기초과학이 튼실한 나라긴 해요. 저도 닉네임에 책임감을 갖고 러시아 백신 관련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임상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건 걱정이네요. 자료 수집부터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디가 스푸트니크님이네요. 아유, 그러니까 일단 이름에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저기 찾아보신다고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가 돌아옵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의 업브리핑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홍익인간의 추상성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럼 추상적이고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사실 네. 뭐 추상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닌데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예.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이 홍익인간의 추상성에 대한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예. 자,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이제 교육 이념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이제 내용들 중에서 추상적인 표현들과 한자어를 걷어내고 이제 네. 시민 교육의 기본 이념만 남기려고 했다. 이제 이게 그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인데 예. 문제는 그 걷어내려고 했었던 표현들 중에서 고조선의 창업 이념이기도 한 예. 홍익인간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여의도는 물론이고 이제 교육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예. 급기야는 이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민영배 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예. 아니 홍익인간이 추상적 표현이라고 해서 네. 이걸 지우는 개정안을 낸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실제 이제 현행 조문이 네. 1949년에 교육법 제정될 때 만들어진 거라서 예. 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읽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교육 2조인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문장이 좀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중간에 이제 한자어가 좀 섞여 있고 뭐 인격을 도야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말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조문을 좀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좀 짧아지긴 합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문장이 간결해지고 짧아지고 이해하기 쉬운 건 좋아요. 근데 막 지운 거 있잖아. 막 지운 거. 그렇죠. 지운 부분이면 예. 됩니다. 예. 지운 부분이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고친 부분과 이 나란히 좀 현행 구문을 좀 놔봤는데 예.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는 부분을 드러냈고요. 예. 이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런 대목들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교육계 내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 정책을 큰 틀을 결정하는 이제 교육 이념 부분에서 과연 고조선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민 교육을 틀을 짜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아. 반면에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종교 같은 이제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 홍익인간 개념은 너무 아주 널리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음흠.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는 이념이다. 예. 이런 설명이 있고 애초에 이제 삭제하려고 했었던 홍익인간이라든지 인류 공영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민족 국가의 틀을 좀 벗어나는 그렇죠. 범인류적인 예. 예, 범주가 넓어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키우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삭제하는 게 오히려 교육 이념 자체를 국가 단위로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비판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워낙에 홍익인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지운다고 했을 때 반발할 게 너무 당연한데 예. 이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 뿌리를 건드리니까 이런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표 발의한 민영배 의원도 사과하고 예. 이 발의에 참여했던 신정환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도 사과하고 이제 철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같이 발의에 서명해준 의원들, 네. 예, 그분들 멋모르고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회의원 하실 때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예, 서로 품앗이 해주거든요. 품앗이로. 네. 예. 이게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 다른 국회의원의 모아야 참여가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 동의를 받을 때는 예. 서로 네 거 서로 내가 해주고 예. 내 거 네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서로 품앗이를 하는데, 네. 근데 민감한 법안일 때는 굉장히 10명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두루두루 잘 해놔야 된다고. 예,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법안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일부의 그 구문만 바꾸는 법안들이 사실은 국회에서 많이 발의가 됩니다. 이걸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꾸 수정용 개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쟁점 법안들 예를 들면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예.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항상 논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 과정도 길게 전개가 되게 많이 쟁점 있는데 법안이라 그래요. 쟁점 법안. 그렇죠. 쟁점 법안들. 예. 근데 이제 이런 법안들, 자꾸 수정용 법안들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률들 중에서 제정된 지가 시간이 오래돼서 한 네. 70년이 흘러가지고 옛날 어려운 어투를 그대로 쓰는 경우 혹은 어려운 한자어를 그대로 써서 요즘 시대랑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법률 용어들이 많이 섞여 들어갈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단어들만 몇 개 고치는 수정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됩니다. 그게 입법 공해라고. 입법 공해. 예. 그렇죠. 이게 수십 수백 그러니까 개가 발의가 찬성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한 쟁점이 그렇죠. 없는 법안인데 예. 예컨대 검사 필증이 일본어라고 검사 증명서로 바꾸겠다. 남자 여자를 남성 여성으로 바꾸겠다. 네. 한자로 표기된 걸 한글로 바꾸겠다. 네. 이런 게 법안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법안 한 건이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의원 실적 평가를 할 때 네. 대표 발의를 몇 건을 했느냐, 법안 네. 참여를 몇 건 했느냐 이런 걸 따지니까 예. 건수 늘리기 위해서 법안 그 문구 몇 개 바꾸는 거를 실제로 많이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문제예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 건수 갖고 의원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원시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예. 뭐 이번 그 교육부 개정안 같은 경우는 목적 의식을 조금 더 갖고 있었던 법안 같긴 하지만 예. 이번에도 드러나듯이 법안을 원래 만들 때 거쳐야 되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예. 이런 어떤 꼼꼼한 검토 과정이 충분히 거친 법안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그렇죠. 예, 입법 공청회도 하고 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러고 내는 거예요, 법안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안 거치는 경우에 아차하고 취소하는 법안 철회 이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입법 공해입니다. 역시 입법 공해죠.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올해 1월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1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21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시점인데요. 네. 그때 시점에서도 이미 철회된 법안이 58건. 그 이게 뭡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철회할 거면 도대체 왜 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이제 18대 국회 때는 철회된 법안만 501건이고요. 예. 20대 국회 바로 직전 국회죠. 20대 국회 때도 210건이나 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아, 그럴 만합니다. 17대 국회부터 정부 입법보다 국회의원 입법 숫자가 더 많아지는 네. 최초의 그 역전된 분기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여파가 18대까지 가서 입법 러시.
완전히 입법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는. 최대한 숫자 늘리겠다.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철회한 법안이 501건이 된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줄긴 했네 최근에. 뭐 와서. 예를 들면 이런 법안들이 철회가 됐는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전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던 법안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 개정안을 냈다가 당연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해먹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에 법안을 처리한 적이 있고요. 철회했고. 서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일명 민주화 유공자법을 예. 냈다가 아니 지금 셀프로 유공자법을 내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에 부딪혀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그걸 설득할 만큼의 의지를 갖지 않은 채 예. 법안 발의를 하는 문제들 예. 이게 국민들이 입법권을 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준 입법권이 아닐 텐데 예. 이번 기회에 그 반성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법안 발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요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참 똑똑합니다. 네, 법안이 발의되면 요즘은 입법 정보에 다 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실시간으로 퍼진다고.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성명이 나오고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어설프게 보고 접근했다 큰 코 다치신다. 아, 그럼요. 시민의식이 예전 같지 좀 않습니다. 알고 네.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이 4월 22일인데요. 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 원고에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예. 네,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지구의 날. 자, 기후 위기로 위기에 처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더 생각하자 이런 날인데 예. 그래서 오늘 곳곳에서 관련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루를 채소의 날로 정해서 네. 구내식당에서 이제 채식 메뉴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렇군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서 이제 곳곳에 그 불을 끄는 소등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같은 날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싶네. 네, 채식 맛있었겠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섰는데 LG전자는 오늘 하루 종이 문서를 출력을 안 하는 날로 정했고요. 이건 좀 신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들하고 이제 함께 걷기 캠페인. 예. 맥도날드나 파스쿠치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에서는 이제 개인컵, 텀블러를 사용하면 커피를 무료로 주는 행사 이런 거를 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도 오늘 곳곳에서 행사를 벌였는데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청와대가 탄소 중립 같은 공허한 약속만 할 게 아니고 예?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아하. 석탄 발전소 계획을 백지화를 하고 예. 가덕도나 제주도에 신공항을 짓는 이 탄소 배출을 늘리는 어떤 계획들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또 아주 신선한 이런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온 건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이 기후위기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라고요?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지난 그 트럼프 정부하고는 정반대로 바이든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개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예.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괄하는 대책이 나올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역사적인 날이네요. 네. 이런 그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거. 네네. 기후 정상회의. 그것도 뭐 40개국 정상이나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참여도도 있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기대하는 걸로는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넘어서는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드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네. 이런 쟁점들이 나옵니다.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건지 각 국가가 계획을 상향해라. 더 많이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자. 네.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일단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허. 파리 기후 협약을 할 때는 미국이 어떤 2015년에 목표치를 세웠을 때보다 예. 이번에 새로 내놓은 목표치가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요? 2005년 대비해서 예. 2030년까지 2005년보다 50%를 줄이겠다. 50%. 탄소 배출을 절반 줄이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오늘 회의에서 이제 제시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대장인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굴뚝산업,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조금 포괄적인 목표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 사실상 않는 나라로 가겠다는 장기 목표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세운 목표인데 2025년까지 기존 2005년 대비로 했을 때 26%에서 28% 정도 줄이겠다. 예. 미국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절반 수준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도 조금 목표를 상향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목표 올리는 건 좋죠. 네. 예. 아니, 저도 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실현 가능하냐? 또 실제로 실행할 진정성이 있느냐? 네. 예. 이게 전부 다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올 건데 감당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석탄 산업 같은 것들도 계속 쟁점이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 돈입니다. 예. 결국에는 다 돈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발전 설비들도 기존 것들을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떼는 거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돈이 예. 들고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거 돈이 들고요. 예.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는 거 돈 들고 기존 산업을 전환하는 거 전부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이 들어가는 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쟁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나 그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국경을 그 상품이 넘어갈 때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나라나 기업들이 부담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는 상황인 거죠, 이게. 네. 그거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그거 자기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불공정의 또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 문제는 우리 산업 네.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네. 과연 이런 어떤 탄소를 저감하는 쪽으로 이걸 유도할 수 있느냐? 기업들은 이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이제 합니까? 돈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돈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정부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이제 전기차 보급 사업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나 혹은 지자체의 그 자금 지원이 없으면 전기차 살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네. 사실상 이게 싹을 틔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어허.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뭐 친환경 발전 설비 같은 거를 구축할 때 예. 여기도 정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신재생 발전 설비를 바꾼다. 이거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국가만 돈을 내냐. 이걸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도 돈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뭔가는 손해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당장 이제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기업의 노력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를 카드로 꺼냈냐면 기업이 공시를 할 때 이 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공시에 반영하도록 이 강제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저감 설비를 올해는 얼마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겁니다. 이걸 공개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방안을 추진해가서 그럼 결국 부담이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쓰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기대대로 될지 어쨌든 오늘 회의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예, 잘 한번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